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벼락과 같은 병이 아니라 많은 해 동안 조용히 다가오는 안개 같은 병입니다. 처음에는 알아채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개는 바람이 잔잔할 때 천천히 깔리듯 찾아오고, 벼락은 갑자기 치듯 내려오지만 치매는 그 어디에도 완전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금씩 변하고 조용히 스며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기억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넘쳐 흐르고, 한 번 본 길도 쉽게 외우고 사람 얼굴도 쉽게 익히고 전화번호도 금방 외웠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 더 되물어보거나 메모를 찾게 됩니다. 메모는 기억의 작은 다리가 되고, 사진은 얼어붙은 시간의 조각이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치매는 자연스러운 노화와는 다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는 생각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것이지만, 치매는 그 생각의 다리가 끊어지고 길이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길이 사라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치매는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신호 중에는 감각에서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각은 눈이나 귀만이 아니라 입과 코와 손끝까지 포함됩니다. 감각은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오랫동안 남는 영역이지만 어느 순간 서서히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말년에 부모님을 돌봐보신 분이라면 공감할 것입니다. 맛이 변하고 냄새가 무뎌지는 일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된장찌개의 된장 양과 소금 양을 감각적으로 맞추던 분이 어느 날부턴가 짜다고 했다가 싱겁다고 하기도 하고, 설탕을 조금만 넣어도 달다고 느끼고 어떤 날은 아무 맛도 모르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감각의 경계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맛과 냄새를 맡는 부위가 뇌 깊은 곳에서 기억과 감정과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배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부엌 풍경과 어머니의 손길과 가족이 둘러앉은 풍경이 함께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추억의 문과도 같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고, 국수 한 그릇에 고향의 냄새가 담겨 있고, 멸치 국물 냄새만 맡아도 어린 시절의 부엌이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기억뿐 아니라 감각에서도 조기 신호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신호는 수면에서 나타납니다. 밤은 낮과 다르게 조용하고 어둡고 외롭습니다. 밤은 마음을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생각을 데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자주 깨고 꿈을 꾸는 일이 잦아지며 꿈속에서 팔을 휘두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꿈이 현실과 분리되어 있지만 뇌가 지치면 그 경계가 흐려집니다. 꿈과 현실이 섞이는 순간이 생깁니다. 노인은 불면이 흔합니다. 잠이 얕아지고 자다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고, 새벽이면 눈이 떠지는 일이 많습니다. 밤잠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뇌가 쉬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잠은 뇌를 쉬게 하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잠을 자면 하루 동안 들어온 정보와 감정과 생각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노폐물을 씻어내지만, 수면이 얕으면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를 개켜서 정리하고 쓸모없는 기억을 덜어내고 필요한 기억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잠은 치매 예방에 있어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젊은 시절 제대로 먹지 못했고, 단백질이 귀했고 고기도 귀했습니다. 그 시절의 밥상은 소박했지만 건강했습니다. 채소가 많고 곡류가 많고 지나치게 달지도 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 달고 너무 짜고 너무 기름진 음식이 흔해졌고, 당과 기름과 소금이 우리의 입맛을 바꾸었습니다. 입맛이 바뀌면 몸도 바뀌고, 몸이 바뀌면 뇌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고기 반찬이 귀해서 특별한 날에나 먹었지만 지금은 하루에 여러 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뇌와 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관은 뇌에게 길과 같습니다. 길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뇌는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뇌는 산소를 많이 쓰는 기관이라 피와 산소가 잘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혈관 관리가 뇌 관리입니다.
우리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단맛이 강한 음식이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먹으면 혈관이 상하고 뇌는 천천히 지칩니다. 하지만 반대로 채소와 통곡물과 생선과 두부와 콩류와 견과류 같은 음식은 뇌의 연료가 되고 혈관을 지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 중에는 채소와 생선을 많이 먹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치매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건강을 채우는 일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몸이 무겁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은 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걷는 것은 뇌에게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걷다 보면 눈은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보고 귀는 주변 소리를 듣고 다리는 균형을 잡고 심장은 피를 보내고 폐는 숨을 쉬고 뇌는 그 모든 것을 조율합니다. 걷기는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감정을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걷기는 뇌에게 매우 고마운 운동입니다. 천천히 걷는 것도 좋고 조금 빠르게 걷는 것도 좋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산책도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그뿐 아니라 손을 움직이는 일도 뇌에게 좋습니다. 뜨개질, 바둑, 화투, 글쓰기, 숫자 세기, 악기 연주 모두 손과 눈을 함께 쓰게 합니다. 손끝은 뇌와 연결된 가장 섬세한 감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을 움직이는 일은 뇌를 깨우는 일이 됩니다. 대화도 중요합니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기억을 꺼내고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며 웃습니다. 말수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쉽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도 많아지고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분도 많아지고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끼리도 대화를 줄입니다. 그러나 대화는 뇌에게 자극이 됩니다. 예전에는 집 앞 우물가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장터에서 물건을 사며 값을 흥정하고 길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며 일상을 나눴습니다. 그때는 뇌를 쉴 새 없이 쓰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 기기를 조용히 사용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뇌는 조용함을 좋아할 때도 있지만 너무 조용하면 점점 힘을 잃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었다면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뇌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기 버거워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도 치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매는 당사자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어려움입니다. 치매가 오면 약속과 식사와 외출과 약 복용을 챙겨야 하고 감정이 급변하기도 하고 한밤중에 깨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지치고 속상하고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매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치매는 뇌가 지친 결과이며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이 흐려지는 병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뒤엉키는 병입니다. 어릴 적 기억은 선명한데 어제의 일은 희미해지고 이름은 잊었는데 얼굴은 기억나고 가족관계는 잊었는데 정은 남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던 손길은 기억보다 먼저 마음에 남고 남편과 다투었던 감정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름은 잊었지만 아들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짓는 이유는 감정의 회로가 기억의 회로보다 오래 버티기 때문입니다. 치매 예방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에 한 걸음 더 걷고 한 모금 더 물을 마시고 한 가지 더 외우고 한 이야기 더 나누고 한 숟가락 덜 짜게 먹고 한 시간 더 자고 한 번 더 웃는 일이 결국 뇌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무는 한순간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을 버티며 한 해 한 해 나아가듯 뇌도 하루하루 쌓아가며 지켜집니다.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70을 살면 장수라 했고 80을 살면 축복이라 했지만 지금은 90을 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기억과 감정과 가족과 시간을 더 오래 껴안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뇌를 지키는 일은 곧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뇌는 살아있고 뇌는 회복할 수 있고 뇌는 새로운 길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면 됩니다. 그 첫 걸음이 걷기일 수도 있고 대화일 수도 있고
식습관일 수도 있고 수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10년 뒤 뇌의 모습을 바꿀 수 있고 나중에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뇌는 우리 곁에 있고 살아있으며 도와달라는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뇌는 더 오래 우리를 지켜줍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이미 긴 시간을 살아낸 삶입니다. 고난도 겪고 전쟁도 겪고 산업화도 겪고 가족을 키우고 손주를 보며 수많은 기억을 쌓았습니다. 그 기억은 소중한 보배입니다. 그 보배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오늘부터 천천히 뇌를 돌보면 됩니다. 뇌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뇌는 꾸준함을 좋아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오래 쌓이는 것들이 결국 가장 단단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생각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은 말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자장가나 어머니가 국을 저으며 내는 국자 소리나 아버지가 외출하면서 항상 쓰던 양말 냄새가 기억나는 것은 단지 냄새 때문만이 아니라 감정이 함께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기억이 지워진 뒤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방입니다. 치매 환자가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자녀가 화를 낼 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감정이 작동하기 때문이고, 배우자의 손을 잡고 가만히 미소 짓는 이유도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과정은 감정을 돌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속상함을 풀고 미움과 서운함을 오래 쌓아두지 않으며 가족 간의 작은 다툼을 며칠씩 끌고 가지 않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마음뿐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뇌 속에서 피를 좁히고 생각을 빠르게 만들고 잠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루지 못하면 잠이 얕아지고, 잠이 얕아지면 기억이 흐려지고, 기억이 흐려지면 감정이 흔들립니다. 결국 뇌 건강은 마음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하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정리된 생각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마음이 안정되면 뇌는 덜 지칩니다.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것도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식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 결혼 이야기, 군대 이야기, 아이를 키운 이야기, 고향 이야기 모두 뇌에게는 소중한 보물 창고입니다. 그 창고를 열고 닫는 일이 바로 대화입니다. 가족이 그 이야기를 귀찮다고 여기면 문은 닫히지만 귀 기울여 들어주면 문은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 뇌는 살아납니다. 가족은 치매 예방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덜 외로워집니다. 뇌는 외로움을 싫어합니다. 외로움은 감정을 얼게 하고 생각을 좁히고 기억을 흐리게 합니다. 요즘 홀몸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이 병이 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뇌에는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홀몸 어르신들이 일부러 동네 경로당에 나가거나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 같은 공동체 모임에 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뇌는 더 잘 움직이고 더 오래 버팁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대충 먹기 쉬운데 함께 먹으면 차려 먹고 식사를 챙기게 되듯이 뇌도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풍성해집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의 병이 아니라 관계의 병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끊기면 뇌도 무너지고 관계가 이어지면 뇌도 버팁니다. 또 치매는 존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기억 속에 담겨 있는데 그 기억이 흐려지면 존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고 늦추는 일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인생 문제이고 인간 문제입니다. 뇌를 지키는 일은 나를 지키는 일이고 나를 지키는 일은 내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살아온 기억과 감정과 추억은 쉽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고생하며 쌓은 것이고 시간을 들여 쌓은 것이고 몸을 다해 쌓은 것입니다. 그러한 보물을 지키려면 뇌를 지켜야 합니다. 뇌는 뜻밖의 단순합니다. 예측 가능한 생활을 좋아하고 규칙을 좋아하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뇌에게는 좋습니다.
지나치게 늦게 자거나 지나치게 늦게 먹는 것은 뇌에게 혼란을 줍니다. 혼란이 많아지면 뇌는 피로해지고, 피로가 쌓이면 감정과 기억과 판단이 흐려집니다. 뇌는 피로를 싫어합니다. 피로는 뇌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피로는 기억을 흐리게 하고, 잠을 빼앗고, 감정을 흔들고, 의욕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서 중요한 것은 피로를 줄이는 것입니다. 피로를 줄이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능력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기피가 됩니다. 천천함 속에서 뇌는 정리를 하고, 감정을 되짚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노년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 천천함을 받아들이면 뇌는 더 편안해지고, 기억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치매 예방의 핵심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사소한 습관이 모여 뇌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소금 한 꼬집을 덜 넣고 설탕 한 스푼을 줄이고, 기름을 조금 덜 쓰고, 야채를 조금 더 올리고, 물을 조금 더 마시고, 햇볕을 조금 더 쬐고, 이웃에게 인사를 한 번 더 하고, 가족에게 전화를 한 번 더 하고, 손주에게 사진을 한 번 더 보내고,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는 일 모두가 뇌에게는 자극입니다. 뇌는 자극을 좋아합니다. 단, 과한 자극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극을 좋아합니다. 강한 소음과 강한 불빛과 강한 감정은 뇌에게 스트레스가 되지만, 부드러운 대화와 적절한 운동과 소박한 식사는 뇌에게 영향이 됩니다. 여러 해 동안 환자와 가족을 지켜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치매가 오면 많은 것이 변하지만, 사랑은 남아있다고 이름은 잊었지만, 정은 남아있고 관계는 흔들리지만, 감정은 버티고 기억은 흩어지지만, 마음은 끝까지 남아있다고. 그래서 치매는 기억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보듬으면 치매도 덜 아프고, 가족도 덜 아픕니다.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시간을 더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오래 누린다는 것입니다. 삶을 누리려면 뇌가 필요합니다. 뇌는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뇌를 지키는 일은 결국 나를 지키는 일이고, 나를 지키는 일은 곧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뇌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잠과 식사와 운동과 대화와 감정과 규칙입니다. 이 6가지가 뇌를 오래 버티게 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도 됩니다. 걷기를 조금 더 하거나, 물을 조금 더 마시거나, 잠을 조금 더 자거나, 말 한마디를 더 건네거나, 설탕을 조금 덜 넣거나, 눈을 감고 옛 기억을 떠올려봐도 좋습니다. 뇌는 우리의 그런 작은 노력을 크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뇌는 우리 곁에 있고 살아있으며 도와달라는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뇌는 더 오래 우리를 지켜줍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이미 긴 시간을 살아낸 삶입니다. 고난도 겪고, 전쟁도 겪고, 산업화도 겪고, 가족을 키우고 손주를 보며 수많은 기억을 쌓았습니다. 그 기억은 소중한 보배입니다. 그 보배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오늘부터 천천히 뇌를 돌보면 됩니다. 뇌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뇌는 꾸준함을 좋아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오래 쌓이는 것들이 결국 가장 단단하게 남습니다. 기억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크게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쌓인 것은 가장 오래 버팁니다. 치매 예방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